한국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마을을 떠나지 않은 노인들과 몇몇 주민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낡은 저택은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저택에 살던 가족은 어느 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택은 폐가로 남아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시에서 온 청년 4명이 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지친 나머지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 시골 여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마을에 도착한 후 그들은 저택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고 모험적인 성향이 강한 그들은 그 저택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들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긴 세월 동안 방치된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택의 문은 살짝 열려 있어 그들은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들은 미지의 공포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대충 해결한 후 그들은 촛불을 켜고 저택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먼지가 쌓인 가구가 어둑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을 먹고 나서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중 한 명이 조금 실망한 듯 말했다. 이 정도로는 전설이라 부를 수도 없잖아. 그의 말이 끝나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저택의 깊은 곳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야? 장난치지 마. 한 청년이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앞에 있는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어두운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촛불이 한꺼번에 꺼지며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순간의 공포에 당황한 그들은 몰려드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으며 손을 뻗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이 아닌 차가운 무언가를 잡게 됐습니다. 이윽고 침묵을 깨고 그들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들의 소리는 비명과 함께 혼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들은 저택의 다른 방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거울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들 뒤에 서 있는 기묘한 흰색 실루엣들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저택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한 방, 또 한 방을 탐색하며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택은 그들을 억누르듯 무겁고 깊은 정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택의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지하실은 서늘하고 축축했습니다. 갑자기 지하실 한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빛을 향해 다가갔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감추고자 했던 진실은 바로 이 가족이 마을의 비밀의식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 의해 사라졌던 것입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마을의 비밀을 알아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택이 분노하듯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일기장을 손에 쥔 채 저택을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다행히도 저택은 그들에게 탈출구를 허락했고 햇빛이 비춰지는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은 무사히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마을을 빠져나와 도시에 돌아왔고 다시는 그 마을이나 그 저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사건 이후로 밤마다 잠에서 깨어났고 어떨 땐 저택에서 들었던 발소리가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듯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남아있던 한 마을 주민이 죽으면서 마을의 마지막 비밀은 영원히 묻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택도 결국 그 땅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정체 모를 기운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빈 저택은 사라졌지만 그곳에 얽힌 전설과 비밀은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밤길 홀로 걷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서울의 어느 외곽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공포썰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서울의 외곽 지역에서 혼자 자취하던 대학생 유진은 그날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집에 돌아가는 길이 늦어졌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서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유진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조용히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걷던 길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쓸쓸하고 적막했다. 가로등 불빛은 이상하리만큼 어둡고 길 위에는 나뭇잎이 소리 없이 흩날리고 있었다. 유진은 걸음을 재촉했다. 갑자기 이어폰 사이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 대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의심하며 잠시 멈춰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이어폰을 끼고 걷기 시작했을 때 이번에는 또렷하게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긴장감에 휩싸여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자국 소리는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음이 더 불안해진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빨리 할수록 그 소리는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거의 뛰다시피 걸으며 유진은 집이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그녀의 주위에서 바람이 끼언뜻 불어닥치며 한기가 느껴졌다. 등골이 오싹해진 유진은 참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국 뛰기 시작했고 집이 보이는 그 순간 온 힘을 다해 달렸다. 다행히 현관문 앞에 도착한 유진은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헉헉대며 숨을 고르던 그녀는 바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선명히 맴돌고 있었다. 유진은 그날 처음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종종 야간에 강의를 듣고 돌아오곤 했지만 이렇게 불안한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도 유진은 같은 공포에 시달렸다. 밤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그녀를 계속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주위를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분은 더욱 선명해졌다. 결국 유진은 이 모든 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놀리다가도 점점 심각해지는 유진의 모습에 걱정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유진은 친구의 추천으로 근처 점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점쟁이는 휴지를 흔들며 조용히 유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점쟁이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는 것 같구나. 아마도 아주 오래전 이 근처에서 안타깝게 떠난 영혼일 수 있다. 너에게 해를 끼치려는 건 아닐 거야. 하지만 내가 너무 무서워하면 너를 통해 도움을 청하지는 못하겠지. 유진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점쟁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유진은 밤길을 걸을 때마다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너를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내가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도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진은 이상하게도 발자국 소리가 점점 사라져감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유진은 그 영혼이 결국 이곳을 평화롭게 떠났을 것이라 믿으며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켰다. 밤길을 홀로 걸을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때로는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유진은 이후로도 그 경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일상처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이미 밤 10시가 넘어서 역 안은 썰렁했고 지하철 역시 몇몇 사람들만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 내 앞좌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르며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에게로 향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리막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시 음악에 집중하려던 찰나 남자가 다가와 내 옆자리에 앉았다.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무시하고 이어폰 볼륨을 높였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전에 내가 자주 다니던 곳이야.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말을 걸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였다. 죄송하지만 저를 아세요? 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핸드폰을 꺼내 들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왜인지 알 수 없었다. 긴장했기 때문일까? 지하철이 터널을 빠져나와 다음 역에 도착할 때쯤 그는 갑자기 나를 향해 다시 돌아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여기가 좋았어. 그리워서 온 거야. 그의 음성은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메아리처럼 울림이 있었다. 역에 다다랐을 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남자도 나와 함께 내렸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하철역 안은 여전히 한산했고 몇몇 승객들만이 무료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나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안도감이 들었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금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리워서 온 거야.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가는 듯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계속해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서는 익숙한 친근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를 본 기억은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친구 중 한 명이 흥미롭게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너 그거 모르냐?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몇 년 전에 그 역에서 어떤 남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대. 그 이후로 가끔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었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사람들은 그가 살아생전 아끼던 곳이라 다시 돌아온 거라고 얘기해.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며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당시 그 남자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그 낮은 메아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시간이 더 지난 후 나는 다시 그 지하철을 타고 역에 내리게 되었다. 예전에 그 긴장감 대신 왠지 모를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문득 바라본 창밖, 검은 어둠 속에 그 남자가 서 있었던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미소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그 역을 지나면서 그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왠지 모를 두려움과 동시에 그저 그에게 작은 인사를 건네고 싶을 뿐이다.